이건 도둑질이야. 모든 한국계 직원을 감시해. 이걸 한 스파이를 당장 찾아내. 미국의 수사기관 FBI에서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명령을 내린 FBI 소속 국장은 분노하며 한국의 요원을 파견했는데요. 하지만 요원이 한국에서 가져온 파일 하나에 미국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요원이 가져온 파일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맨 울프입니다. 저는 미국의 FBI에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끌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방식이죠. 그게 세상의 이치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밤새 들어온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죠. 그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신뢰할 수 있고 사물을 명확하게 보는 능력으로 경력을 쌓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 8시쯤 사무실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를 멈추곤 했어요. 눈길도 슬쩍 피하고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제 상사였던 게리슨 듀발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제 사무실 앞으로 뛰어왔어요. 울프, 회의실, 당장! 멈추지도 않고 소리치더라고요. 듀발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심각한 일이 틀림없었죠. 회의실에서는 여러 요원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큰 스크린에는 한국어 기술 문서와 영어 번역본이 나란히 보이고 있었죠. 저는 이게 뭔지 즉시 알아봤어요. 양자 컴퓨팅 기술이었어요.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듀발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훔쳤어. 이것 좀 봐. 우리 독점 시스템과 90% 일치해. 누군가가 우리 연구를 유출했어. 저는 그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국장님, 혹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남한은 몇 년 동안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왔잖아요. 독자적으로? 순진하게 굴지 마, 울프. 남한은 항상 미국의 혁신에 의존해왔어. 그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를 베끼고 있는 거야.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라고. 한국과 연관된 모든 것을 조사해. 모든 한국계 미국인 직원들을 감시해. 이걸 한 스파이를 찾아내. 방 안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죠. 저도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항상 남한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믿어왔거든요. 사흘 후, 오랜 친구 테디어스 브라이트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맨, 난 그 한국 문서들을 분석해봤어. 어젯밤에 잠도 안 잤어. 완전히 확신하고 싶었거든. 뭘 확신한다는 거야? 그의 손에서 폴더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한국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은 우리 것을 훔친 게 아니야. 완전히 독창적인 거야. 사실 몇몇 영역에서는 우리 것보다 더 발전됐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그의 상세한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차트, 비교자료, 타임라인,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이 수년간의 헌신적인 연구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거 듀발에게 보여줬어? 시도했지. 하지만 그는 보려고도 하지 않더라. 이미 한국인들이 유죄라고 마음먹어버렸어. 다음 날 아침 듀발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서울로 가게. 그들이 어떻게 우리 연구를 훔쳤는지 누가 도왔는지 알아내. 브라이트의 분석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의 기술이 독창적일 수도 있다고 해요. 브라이트는 한국인들에게 꽤 동정적인 것 같지 않아? 아마 내가 그도 조사해봐야 할 거야. 등줄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위협이 분명했죠. 제 친구의 경력, 그의 인생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었죠.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국장님, 진실은 이미 명확해. 그냥 그걸 증명할 증거만 가져와. 한국으로 떠나기까지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결정해야 했죠. 무고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듀발이 원하는 증거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증거가 어디로 이끌든 그것을 따를 것인가. 제 아파트에 서서 침대 위에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데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건 옳지 않아, 혼잣말을 하며 브라이트의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고 있었어요. 이미 5번이나 읽었는데 증거는 명확했죠. 한국의 양자 기술은 훔친 게 아니었어요. 몇 년간의 노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든 거였죠. 그런데 왜 듀발은 도둑을 찾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브라이트였죠. 오늘 그들이 날 따라왔어, 아이맨. 경비원들이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차까지 따라왔어. 20년 동안 완벽하게 일했는데 이제는 내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어. 미안해, 한국에서 이 일의 진상을 파헤치겠어. 조심해, 그가 경고하고 있었어요. 듀발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는 누군가를 비난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며 그냥 임무를 거부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다면 브라이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저는 가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길고 불편했어요. 잠을 청해봤지만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들이 맴돌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은 착륙하자마자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 덕분에 길 찾기도 쉬웠어요. 세관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빨랐죠.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어려움을 겪고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프 요원님, 저는 한국기술부에서 온 문서현입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앞으로 5일 동안 최고의 양자 컴퓨팅 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불빛과 고층 빌딩의 바다였고 현대적이고 활기찼죠. 사람들은 넓은 보도를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디지털 광고판이 머리 위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기대했던 낙후된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놀라신 것 같네요. 서연이 제 표정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맞아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오래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서연이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먹는 동안 서연은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우리 정부는 양자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당장의 이익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죠. 우리 대학들은 삼성, LG 같은 기업들과 협력해서 연구센터를 세웠어요. 미국의 자원과는 경쟁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만의 길을 찾았죠. 브라이트의 보고서와 비교하며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일치했죠. 내일은 판교에 있는 우리의 주요 연구시설을 보게 될 거예요.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우리 차가 판교 연구시설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건물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유리와 매끈한 선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모습으로 높이 서 있었죠. 미국의 시설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어쩐지 더 인상적이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주요 양자 컴퓨팅 센터예요. 미끄러지는 유리문을 지나며 서현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죠.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로비는 탁 트이고 시원한 느낌이었고 머리 위로는 원자 모형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대부분 흰 실험복을 입거나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연구층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특수장비들이 줄지어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과학자들은 워크스테이션 주변에 모여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의 양자 결맞음 연구실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접근법은 미국의 방식과 아주 달라요. 단순히 처리 능력에만 집중하지 않고 안정성을 우선시했거든요. 이게 예상치 못한 돌파구로 이어졌죠.
저는 장비들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훈련된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미국산 부품이나 익숙한 디자인, 듀발의 도둑질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것이라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컴퓨터 칩은 디자인이 달랐어요. 냉각 시스템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화면의 프로그래밍 언어도 독특해 보였죠. 이건 복사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독창적인 것이었죠. 40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울프 요원님, 이분은 김 박사님, 우리의 수석 과학자세요. 서현이 우리를 소개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연구를 훔쳤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답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우리 기술들 간의 유사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사점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물리 법칙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방식은 완전히 한국적이죠. 우리는 10년 전에 이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건 당신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죠. 그녀는 연구 타임라인이 보이는 태블릿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저는 날짜, 출판물, 특허 등을 스크롤해보고 있었는데 모두 미국 양자 이니셔티브보다 앞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죠. 디지털 서명을 확인해보세요. 그건 위조할 수 없어요. 다음 3시간 동안 저는 그들의 기록을 검토하고 날짜를 교차 확인하고 불일치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도 없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제가 믿도록 지시받은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증거와 마주하고 말았어요. 예상하신 것을 찾으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다음 날은 또 다른 시설, 이번에는 삼성 연구부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어제보다 훨씬 더 컸고 삼성 로고가 흰 벽을 배경으로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50대 남성인 박 박사님은 다정한 눈빛과 점점 회색이 되어가는 머리카락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분이 양자 개발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원래 청사진, 초기 프로토타입, 실패한 실험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위조할 수 없는 혁신의 복잡한 과정 전체를요. 우리는 10년 전에 큰 위험을 감수했어요. 박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 접근법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 과학의 독립성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했어요. 셋째 날, LG 연구센터에서는 더 이상 도둑질의 증거를 찾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의 놀라운 기술 과정에 대해 배우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을 뿐이죠. 넷째 날, 우리는 KAIST 대학 연구실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차세대 양자 응용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민호라는 수줍은 실험실 조교가 하루 종일 저의 책상에 조용히 추가 연구 논문들을 놓고 있었죠. 그는 영어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동료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을성 있는 서현, 과학적 독립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박 박사님, 심지어 수줍은 민호까지도요. 그는 한국의 업적을 제가 이해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문을 열어주고 모든 질문에 답하고 그들의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서현과 저는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당신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네요. 서현이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물었어요. 대부분의 미국 요원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와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조사하고 있어요. 정말로 증거를 보고 있죠. 그게 제일이죠. 불편하더라도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요. 서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말로 증거를 따르고 계시다면 내일 하국장님을 만나보셔야 해요. 그분은 당신의 상관, 듀발 씨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세요. 어떤 종류의 정보죠? 당신이 왜 정말로 여기 보내졌는지 설명해주는 종류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누워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단 4일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죠. 하지만 내일은 제 나라, 제 기관, 제 상관에 대해 다른 뭔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일은 존재하지 않는 도둑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내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찾는 것이었죠. 한국에 대해, 이 임무에 대해,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요. 하 국장님을 만나러 준비하는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제 움직임도 더 느려진 것 같았죠. 서현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청와대 근처의 조용한 동네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이곳의 거리는 깨끗하고 나무가 줄지어 있었으며 사무실 건물 사이에는 작은 상점과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 국장님은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걸 선호하세요. 우리가 한 카페로 들어가면서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은색 머리에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울프 요원,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하 국장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자 컴퓨팅 시설들을 둘러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기술 도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한국 기술은 완전히 독창적으로 보입니다. 하 국장님이 이 대답을 예상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의 상관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군요. 왜 그럴까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폴더를 꺼내고 있었어요. 단순한 갈색 표지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울프 요원님,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것은 민감한 정보입니다. 당신의 상관인 게리슨 듀발에 관한 것이죠. 마침내 폴더를 펼쳤어요. 안에는 이메일, 보고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제 눈이 첫 페이지를 훑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각 문서를 볼수록 제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증거는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죠. 듀발은 수년간 한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조작해왔던 거예요. 한 이메일에는 그가 하급 요원들에게 보고서의 날짜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또 다른 이메일에서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사실적 분석을 거부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가 테디어스 브라이트를 한국의 이익에 동조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는 문서였어요. 제 커피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속임수가 가득한 페이지를 계속 읽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부패였죠. 왜 그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듀발 씨는 미국이 이끌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던 시대에 자신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한국이 일부 분야에서 앞서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가 믿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거죠. 저는 회의실에서 화난 듀발의 얼굴, 그의 다친 마음, 브라이트의 분석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의 거부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있었죠. 더 있습니다. 하 국장님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듀발 씨가 한국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는 미국 기술 회사들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가 한국 기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릴 때마다 그 회사들이 이익을 얻게 되죠.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라 탐욕까지 더해진 거였죠.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이 진실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서현이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옵니다. 하 국장님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 정보로 무엇을 할지는 울프 요원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실성을 존중합니다. 잠시 동안 저는 폴더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듀발이 원하는 보고서를 쓰고 이전처럼 계속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안전한 길, 익숙한 길이었죠. 하지만 곧이어 저는 이번 주에 만났던 한국의 훌륭한 과학자들을 떠올렸어요. 정직한 분석을 건네주던 브라이트의 지친 얼굴이 생각났어요. 듀발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쉽게 무고한 사람의 경력을 위협했는지를 생각했어요. 저는 폴더를 제 서류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하 국장님과 서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위해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선 계획과 가능성들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죠. 이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까? FBI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두려움이 아닌 증거를 따르겠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스파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는 게 더 쉬울 때 진실을 위해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로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거의 잠도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시차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집에 가거나 짐을 풀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죠. 대신 바로 FBI 본부로 향했어요. 정문 데스크에 있던 경비원은 저를 알아보며 여행으로 지친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모리슨 국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급한 일이에요.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20분 후 저는 국장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은색 머리카락에 공정함으로 유명한 키 큰 남자였죠. 사무실 벽에는 그의 긴법 집행 경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울프 요원, 그가 말했어요. 예상치 못했네요.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어디 있죠? 국장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으러 갔던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저를 이끈 곳이에요. 다음 1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미국 기술 없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한국의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 독창적인 연구 방향, 10년 넘게 독립적으로 일해온 훌륭한 과학자들, 그리고 폭탄 같은 사실까지도 공개했습니다. 듀발이 기업 비리를 위해 한국의 발전을 깎아내리고 브라이트를 음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벌였다는 거였죠. 모리슨 국장님에게 이메일, 위조된 보고서, 경쟁하는 미국 회사들과의 금전적 거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서명들이 확인되었나요? 그가 문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물었어요. 네, 국장님. 3가지 다른 시스템으로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듀발이 화가 난 붉은 얼굴로 서 있었죠. 울프,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리슨 국장님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는 자기 일을 하고 있네, 게리슨. 자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은 일을 말이야.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으시는 겁니까? 듀발이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포섭당했어요. 한국인들이 그를 매수했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서서 말했어요.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그들이 당신을 속이려고 그걸 만든 거야. 당신이 브라이트에 대한 증거를 만든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물으며 가장 충격적인 문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당신의 서명, 당신의 타임스탬프, 당신의 거짓말이죠. 잠시 동안 사무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보안, 모리슨 국장님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그리고 내부 조사원들과 헨슨 요원도 함께요.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오자 모리슨 국장님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게리슨 듀발, 당신의 보안 허가는 전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배지를 내놓고 이 요원들과 함께 가주세요. 듀발은 그들이 그를 데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의 눈은 증오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군, 울프. 어떤 거짓말은 우리를 보호해, 어떤 진실은 우리를 해치지. 이 진실은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 진실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다음 몇 주는 회의, 증언, 보고서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도둑을 찾으러 한국에 갔다가 오히려 제 편견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었죠. FBI 조사관들에게, 정보위원회에게, 기술 전문가들에게요. 브라이트는 모든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되었어요. 듀발이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의 분석은 뛰어나고 정확한 것으로 인정받았죠. 저에 관해서는 놀랍게도 새로운 직책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미국 마이너스 한국기술협력단체의 연락관이었죠. 새 직책에서 첫날, 서현으로부터 영상통화가 왔어요. 집에 돌아가니 어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달라요.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좋아요. 서울은 어때요? 바빠요. 다음 달에 있을 당신의 재방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협력 프로그램에 모두가 들떠 있죠. 우리는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함께 구성할 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요원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고 있었죠. 그 주 후반에 저는 브라이트와 우리가 자주 가던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제대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네. 음식을 기다리면서 브라이트가 말했어요.
날 믿어줘서, 진실을 찾아줘서. 그냥 증거를 따랐을 뿐이야. 아니, 자네는 그걸 볼 의향이 있었지. 그게 다른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 보거든. 우리가 먹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 한국조사에서 얻은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도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의해 변한 것이었죠. 세계를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이끄는 사람이 된 것이요.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정보 요원 신입들을 위한 브리핑을 이끌고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편견은 어떤 외부 위협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현실에 멀게 만들어요. 저는 한국이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훌륭함으로 이끌었고 우리가 충분히 용감하다면 배울 수 있는 길이죠. 신입 요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들으며 메모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서 우리 기관의 미래를 보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미국의 첨단정보국 요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작은 나라들이 미국의 위대함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저는 한때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국가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기억하고 있죠. 진실은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힘은 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틀렸을 때 얼마든지 배우려는 자세라는 사실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울프 요원은 처음엔 단지 기술 유출 범인을 찾아라는 명령으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성숙했고 독립적이며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울프 요원도 변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위에 더 나은 믿음과 더 넓은 세계가 세워집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는 모두를 바꾸고 세상을 이어줍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은 오늘도 진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